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최홍진이라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전자파 표면 유속계를 이용한 유량 측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파 표면 유속계 측정은 하천을 횡단하는 구조물에 기기를 설치하고 상류 방향으로 전자파를 발사한 뒤 수표면에서 반사되는 전자파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표면 유속을 측정합니다. 안테나를 통해 전자파를 송신하면 물 표면에서 반사된 전자파가 수신 안테나로 되돌아오고 반사 신호 후 주파수 성분은 물 표면의 이동 속도에 비례하는 도플러 주파수로 변이가 되어 나타납니다. 이때 표면 유속은 도플러 주파수와 송신 파장에 비례하며 송신 안테나 기울기의 각도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측정된 표면 유속은 미리 산정된 보정 계수를 이용해 평균 유속으로 변환하여 유량을 산정합니다. 전자파 표면 유속계의 측정은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물과 떨어져서 표면 유속을 측정하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도 측정이 가능하고 각종 부유물로부터 측정 장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물과 접촉하지 않아 측정 장비의 손상 위험성이 낮고 특히 야간 측정 시 안전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인원으로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 유속을 측정하기 때문에 표면 유속과 평균 유속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고 물 표면의 불규칙 운동과 주파수 퍼짐 현상 등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측정을 위해서는 먼저 위치와 방향을 선정해야 합니다. 위치는 측정 단면의 흐름이 안정된 곳, 관측 지점의 흐름이 망곡되지 않으며 유수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이 없는 곳을 선정해 교량 상류를 향해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교량 하류에서 측정할 경우 교각에 의한 흐름이 교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량 통행으로 교량의 진동이 발생할 경우 교각 근처에서 측정을 실시하되 흐름 교란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측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위 관측입니다. 수위 유량 관계 확립을 위해서는 매 측정 시마다 기준 수위표의 수위를 관측해야 하며 전자파 표면 유속계 측정 단면의 수위와 기준 수위표 설치 단면의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측정 단면에 보조 수위표를 설치하여 측정 시마다 기준 수위표의 수위와 함께 관측해야 합니다. 유량 산정을 위한 단면적 계산은 측정 단면의 보조 수위표의 수위를 이용해 산정합니다. 측정 중 수위 변화가 크지 않은 경우는 시작 수위와 종료 수위를 이용해 평균 수위를 산정하고 측정 중 수위 변화가 큰 경우는 매 측선마다 수위를 관측하여 가정 평균 수위를 산정합니다. 측선수는 측정의 정밀도와 불확도를 고려하여 가능하면 유속 추선수를 20개 이상으로 하되 수는 폭에 따라 측선수를 배치하면 됩니다. 수위가 급변할 경우 측선수를 75에서 90%로 줄여서 측정을 합니다. 기기는 교량에 수평이 되게 설치하는데 기포 간의 공기방울이 정중앙에 오도록 조정하면 됩니다. 교량 난간이 철제인 경우 난간에서 전자파가 난반사되어 측정값에 오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테나의 중심으로부터 교량 난간까지의 연적 거리를 40cm 이상 유지합니다. 수직각은 30에서 50도의 범위에서 측정을 합니다. 강우 강도가 강해 전자파가 빗방울에 난반사되어 측정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측정을 중단하고 측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직각을 50도로 측정하면 강우로 인한 유속 측정의 오차를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교량에서 유속 측정 시 일반적으로 수평각은 0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현장 특성상 한 측선에서 평각을 이용해 측정할 경우 마이너스 20도에서 플러스 20도의 범위에서 평각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수평각이 0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측정 시간은 1회 측정 시 30초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흐름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50초 이상 측정을 실시합니다. 측정 유속 범위입니다. 하천에서 노이즈에 의한 유속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해 0.3m/s 이상에서 측정을 하되 0.5m/s 미만 저유속에서는 바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0.5m/s 이상에서 측정을 권장합니다. 신호 잡은 비는 5dB 이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5dB 이하인 성과는 자료 검토 후 활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 연구 사례에 의하면 수신 평균 유속 환상 계수 범위는 0.85에서 0.95로 알려져 있습니다. ISO 748의 경우 표면 일정법 측정 시 환상 계수는 0.84에서 0.90을 권장하고 국내에서 실험한 결과 수신 평균 유속 환상 계수는 0.85 정도를 추천합니다. 지점별 측정으로 환상 계수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 0.85를 적용합니다. 유속 측정 시 발생 가능한 오차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들 요인을 감안하고 주의해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전자파 표면 유속계 측정에 사용된 장비는 전자파 표면 유속계 본체를 비롯하여 사용자 단말기, 삼각대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부대 장비도 준비해야 합니다. 기기 설치에 앞서 안전을 위해 복장은 잘 착용했는지, 현장 안전 점검은 잘 실시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기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 설치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틸트 각이나 난반사 조절을 위해 안테나 방향과 축을 잘 고정해야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경우 기기가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기기를 넘어뜨려 고장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제 기기를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 뒷면에 터치식 전원 스위치를 눌러 본체의 전원을 켰는데 이때 전원 스위치의 LED가 전등됩니다. 전원 스위치는 압력 소자를 사용하므로 세게 누르면 고장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휴대용 사용자 단말기 전원을 켜고 전자파 표면 유속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전력이 방전되어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배터리는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그럼 측정 초기 화면이 나타나고 무선 연결 상태와 유속계 본체의 장비 상태를 자동으로 점검합니다. 이때 무선 연결 상태의 점검은 블루투스 연결로 표시되고 연결이 성공하면 연결 완료, 실패하면 연결 실패로 표시됩니다. 측정 전에 측정 설정 변경, 현각 계산, 장비 점검 등을 수정하거나 반복할 경우 이 화면에서 수행하면 됩니다. 수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설정된 환경으로 측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든 상태가 정상이면 측정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측정을 하려면 측정 아이콘 누르면 되는데요. 측정 화면이 나타나 자동으로 측정을 시작합니다. 측정이 끝나면 데이터 저장 여부를 확인하는 화면이 뜨는데 얘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정보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특이사항을 메모하고 측정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유속 측정을 모두 마치고 나면 측정 성과를 기입합니다. 차후 원활한 분석을 위해 되도록 측정 현장의 내용을 자세히 기입한 것이 좋습니다. 기기 사용 시 주의할 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반드시 전격 전압을 사용해야 하며 측정 중 태블릿이 지속적으로 꺼질 경우 태블릿의 커버를 벗긴 후 사용합니다. 정전기를 띤 물체가 제품 후 커넥터 가까이 있을 경우 내부의 회로가 손상될 수 있고 벤젠이나 신어 같은 유기제로 케이스를 닦으면 변색 또는 부식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관리법입니다. 측정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의 데이터 보기를 클릭하면 현재까지 측정해 저장해둔 데이터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슬라이더를 내리면 더 많은 데이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명은 데이터셋 넘버, 측정 지점명, 측선 번호, 측정 위치, 틸트 각도, 평각의 규칙에 따라 생성됩니다. 끝으로 유랑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부자 계산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새 측정을 클릭하면 새로운 계산 시트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때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만약 A를 누를 경우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고 저장 여부를 묻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A를 누를 경우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고 아니오를 누를 경우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자파 표현 분석기를 이용한 유랑 측정 방법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